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인체 시계, 인체 감각 중에서 우리가 후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각이 꽤 발달된 동물들 보면은 본능적인 것 같아요. 뭐 도망도 잘 가고, 네, 물론 청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용하지만은 후각에 따라서 곰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다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사람들 보면은 네, 시신경 세포는 100만 개, 네, 100만 개고 그다음에 미각, 네, 청각 이쪽에 관련된 거는 각각 한 10만 개 정도 되는데 네. 후각 세포는 한 1억 개 된다고 합니다. 와, 그래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뭐 이 냄새 분자들을 뭐 이제 점막에서 코 점막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네. 녹여드는 거죠, 그죠? 녹아들면 분자의 그 어떤 화학 신호를 이제 전기 네. 신호로 바꿔서 이렇게 신경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는데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각 신경은 약간 직진성입니다. 네. 오른쪽 거는 오른쪽 걸로, 왼쪽 네. 거는 왼쪽 걸로 해서 변연계라는 쪽으로 갑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장자리라는 건데 변연계 쪽으로 가는데 그 대뇌 피질이 네. 발달이 그 인간들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변연계는 그 포유류, 네. 인간들을 포함한 포유류입니다. 포유류들이 좀 발달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 후각 신경을 따라서 바로 그 후각 신경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각 신경이 이제 모인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 그쪽으로 바로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 바로바로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각각 이제 측두엽에 있는 이제 좌우측의 그 후각 중추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전달이 되고 그래서 좌우측 왼쪽 오른쪽 이쪽 통로가 막히든지 아니면 그 의식적으로 막든지 하면은 여기 기능이 자폐 네. 안에 이제 갇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2016년도에 그 미국 대선과 에서 그런 어떤 일반인들의 그 전달된 정보들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가 네. 그러니까 자폐 현상을 일으킨 거죠. 저장되어 있다가 이번에 대선에서도 그렇게 또 다시 재생하다 보니 네. 트럼프가 안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되지 않습니까? 예상과는 전혀 빗나갔죠. 그렇죠. 네. 그 포유류들의 그 발달 부분된 그 변연계 가장자리 그 뇌에 또 이제 좀 더 본능적인 뇌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건 이제 주로 이제 파충류들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는데 줄기뇌입니다. 줄기뇌라 그래서 뭐 중뇌도 포함되고 다리교, 숨뇌, 그다음에 척수.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발달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파충류들은. 해서 뭐 이제 그 그쪽에 붙어 있는 그 뇌는 이제 소뇌가 이제 양쪽으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경 그 후각 신경이 이 좌우측으로 가는데 우측은 주로 그 새로운 후각을 네. 그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네.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에 왼쪽 후각은 오래된 후각들의 저장을 하고, 네. 그죠? 그 우리 피디 선생님은 좌파와 우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죠? 저도 그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보수와 이제 진보 이렇게 그렇죠. 나누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보수와 진보인데 네. 그냥 이름을 좌파 우파라고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파가 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영국 의회에서 네. 영국 의회가 왜 노동당과 보수당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근데 노동당이 좌석이 의회 좌석이 좌측에 있어서 아, 좌파라고 했고 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 좌파는 진보주의자다. 네. 그다음에 우파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 철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네. 이거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진보가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인 성향이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보라는 이름, 네. 네이밍이죠. 그죠? 영어로 말하면 진보라는 이름, 보수라는 이름에 이것저것 현상들이나 개념들, 관념들, 이념들을 이렇게 묻혀놨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사실은 헷갈리거든요. 음. 헷갈리는데 진보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해 보면은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네. 새로운 거고 보수는 그냥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의 어떤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엄밀한 의미로 동양 철학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은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기후 이변의 가장 큰 주범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진보가 아닐까. 그렇죠. 네. 진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의 그 역을 보면 그 인력, 이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인력은 우회죠. 우회를 하는 거고 이역은 좌선을 한다고 보면 네. 좌선하는 쪽이 사실은 진보고 우회하는 쪽이 보수죠. 네. 근데 우리 그 인간의 그 생명체도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에서는 죄를 갖고 태어난다. 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까르마를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좌선과 그 우회 이거를 동시에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네. 하는데 불교에서도 이거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우리가 그 번뇌를 쌓아가고 이러는 거 측면과 그다음에 우리의 원래의 자아, 근원적인 자아, 네. 그거를 찾아가려는 그 두 가지의 기운이 서로 항상 대립한다. 그리고 네.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싸우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사회 현상적인 걸로 이렇게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진보 보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뭐라 하죠? 좀 얕은 그 개념, 관념, 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좌와 우가 같이 합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상당히 힘드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후각에 관련된 그 세포들의 그 재생 시간을 대개는 이제 1년은 아니고 한 6개월 단위, 네. 짧게는 뭐 한 1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1년의 반, 6개월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교대되는 딱 반절 부분이겠죠. 네. 그다음에 3개월이라는 거는 그 계절이 우리가 4개가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이때 그 재생을 해서 거기에 적응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그거와 그다음에 알러지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려 보면은 알러지라는 거는 그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코 쪽으로 들어왔을 때, 코 점막 쪽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죠. 그죠? 거부 반응이죠. 뭐 일종의 거부 반응인데 그 거부 반응의 가장 그 주된 그 기본적인 그 상태는 사실은 뭐냐면 수승 화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고 불기운이 내려가고 말하자면 이 외부에서 침입한 그 이물질을 잘 적셔서 내 몸에 흡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물을 올려보내서 그죠? 얘네들을 다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또 안구건조증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네. 안구건조증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수승화강의 개념인데 마침 그 눈과 코는
그 비루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죠? 눈물샘에서 이렇게 나온 눈물이 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네. 후각에 대한 그 자세한 뭐 또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해보겠고요. 이 그 인체 시계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우리 감각의 문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 몸을 이루는 그 다섯 울타리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이제 후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대뇌피질은 좀 더 그 후각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했는데 이상이라는 시인을 제가 이상이 시인이 맞나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시인이죠, 그죠? 그 이상의 그 날개라는 그 소설, 저는 이게 소설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긴 한데 한번 좀 소개해 보면서 네. 한번 좀 이 후각에 대한 얘기를 중간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상은 1910년도에 태어나서 193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26세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아마 전해인가 그때 이 날개라는 그 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일단 이걸 들어보시고 좀 이 후각이라든가 우리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보태보고 싶은데요. 뭐 다 저기 말씀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뒷부분에서 한 세 단락 정도 요거는 네.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나려다 보았다. 자, 이 글을 읽기 전에 제가 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상의 글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띄어쓰기가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안 되어 있고 이게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글을 붙여놓거든요. 띄어쓰기 없이.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띄어쓰기 없이 한 데는 제가 좀 이렇게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기 뭐야 우리 피 선생님 볼 때는 진짜 현찮은 발음이지만 무슨 말씀이요? 네. 자,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나려다 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문허져 들어가는 몸뚱아리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좀 띄어서요. 우리 부부는 숙명정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애로 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이때 뚜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족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저는 이 글을 항상 네. 읽을 때면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상 시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식민지의 지성인이죠. 사실은 지성인인데 그 이상의 글을 제가 이제
이 글을 소개한 거는 이제 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상은 그 우리의 눈과 마음에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려줍니다. 네. 근데 이 그려주는 거는 우리의 그 후각 그 신경의 측면으로 볼 때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사실은 보수입니다. 네. 이상은 우리가 알고 뭐 있으신 분들은 뭐 이상이 뭐 난해하다 아니면 뭐 좀 너무 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보수입니다. 이런 우리가 감각 기능의 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분의 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제 인체 시계를 얘기하는 중이니까 초침과 분침이 붙어 있습니다. 대개는 말하자면 그 소유격이 생략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되게 글을 쓸 때 나의 띄어쓰고 발걸음 이렇게 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발걸음을 붙이거든요. 네. 소유격이 없죠. 그러니까 초침 분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결국 말하자면 우리 그 감각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감각의 문이라든가 인체 시계를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감각의 문을 사실은 해체하는 겁니다. 네. 해체하는 건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분이 앓고 있는 병이 우울증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울증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네. 포기하기 때문에 해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상과 조금 이제 아마 대조적으로 누구를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다 생각해 본 분이 마르셀 프루스트입니다. 그 이분은 태어난 연도가 1871년도이고 돌아가신 거는 이제 1922년도인데 이분의 글에는 물론 뭐 일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뭐 이러지만은 이분의 글이 일본에 언제 번역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이상 시인이 과연 그 이분 글도 읽었었겠나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어쨌든 두 분이 글을 쓰는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 시인 같은 경우는 감각의 해체가 주라면 비교를 하자면 이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는 감각을 복원시키는 네. 그런 기법을 씁니다. 근데 말하자면 두 분 똑같이 그 어떤 의식의 흐름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니면 정면으로 그냥 자기 몸을 다 불살라가면서 대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수행자의 측면이 있는 거죠. 수행자 측면이. 그리고 이상의 글 중에는 그런 뜻이 언뜻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수행자의 그런 측면이. 해서 이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는 이상과 좀 대조적으로 그 환경이 그 프랑스가 당시에 제국주의 주체국 아닙니까? 그죠? 제국주의 그렇죠. 국가였고 네. 그 집안 자체가 외가 쪽으로는 이제 부르주아 유태계 쪽이고 아버님은 그 파리 대학의 그 유명한 뭐 위생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네. 위생학 교수였다고 하는데 이 분이 그 감각을 복원하는 거는 우리의 코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진보죠. 진보입니다. 이분이 속한 그룹은 뭐 귀족이고 부르주아고 이렇지만은 그런 진보다. 아마 이걸 이해를 하기가 조금 뭐야 무슨 얘기야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제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9살 때부터 아마 천식 증상이 있었고요. 천식 증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1911년도에 그 자기 글을 다 완성을 했었는데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뭐 앙드레치드나 이런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갖고 나중에 결국은 앙드레치드가 뭐 사과도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그 자비로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7권에 걸친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러다 결국은 1922년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책을 이제 네 번째 책이죠. 네 번째 책을 출간하고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3권 책은
동생분이 아마 더 수정 가감을 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이분은 글을 진작부터 완성해 놓고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추가로 수정 보완을 계속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자, 이분이 쓴 글 중에 이제 우리 감각 기능과 관련된 글이 이제 이거는 뭐 그 문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계 쪽에서도 이거를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 프루스트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후각 그 감각 기능을 통해서 옛날의 기억이 그대로 복원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어떤 후각 기능의 어떤 길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길이까지 갈 수 있다. 어떤 이런 측면인데 읽어드릴 시간이 있을까요? 네, 그것까지는 네. 가능합니다. 침울했던 하루와 서글픈 내일에 대한 전망으로 마음이 울적해진 나는 마들렌 조각에 녹아든 홍차 한 숟가락을 기계적으로 입술로 가져갔다. 그런데 과자 조각이 섞인 홍차 한 모금이 내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내 몸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다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다. 그 맛은 내가 콩브레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네오니 아주머니 방으로 인사를 하러 갈 때면 아주머니가 곧잘 홍차나 보리수차에 적셔서 주던 마들레르 조각의 맛이었다. 해서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는 그 감각을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에 두고 온 감각이죠. 네. 이거를 계속 찾아서 그 제목도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이지만은 그거를 찾아서 복원시키고 그 옛날에 느꼈던 그런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그 복원을 하는 쪽.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각이라는 게 완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끌어내고 또 풀어내고 또 덧대고 계속 변하고 이런 거를 관찰했습니다. 해서 이제 감각을 다루는 그 방향성의 이 차이점, 그 특히 이 후각에 있어서는 좌와 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그 의사협회에 가서 들은 강의 중에 조금 인상 깊게 남았던 강의가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우리 그 의료가 불확정성 의학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그런 의학의 어떤 그런 개념인가 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불확정성 그 시대, 불확정성 시대를 파고드는 거라면은 이상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확정적인 그런 그 어쩌면 회기죠, 회기. 그쪽으로 돌아가고픈 그런 걸 이제 묘사했는데 네. 이 우리가 이제 인체 시계를 말씀드렸으니까 말하자면 그 초침, 분침, 시침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불확정성 그 세계를 그 표현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의 문, 감각의 문이나 그 다음에 5개의 울타리, 이거는 이미 확정된 그런 세계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양 의학에서는 이걸 이제 뭐 오온육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이 후각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감각 세포들이 있다라고 하셨고, 근데 한 순간에 또 오래 있다 보면은 그 후각을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적응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자폐화되는, 아이러니, 자폐화되는 거죠.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개가 있다 그래서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억 개가 필요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행을 하거나 질병을 고칠 때 가장 좋은 도구를 사실은 귀라고 보거든, 청력이라고 보거든요. 청력인데 이거는 뭐 저기 세속적인 표현이고 사실은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불교에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관세음보살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그 기원을 듣고서 자기가 그곳에 가서 그 기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를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나요? 소리를 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소리라는 도구가 가장 확장성이나 깊이라든가 가장 큰 거죠. 큰 거고, 후각이라는 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네. 이렇게 표현은 뒤에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해서 뭐 이렇게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그런 또 측면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